안녕하세요. 지마켓 옥션 판매교육센터 김덕길 실장입니다. 4월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은 1일이 같이 겹쳐 있어야 이제 방송하면서 거짓말도 치고 좀 그러는데 식목일이네요. 네. 어, 인사 먼저 시작하고 시작할까요? 정훈피님, 네, 안녕하세요. 용희님 안녕하세요. 뭐 오시자마자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미리 좀 찾아본 게 있고 정케이님이 인사했나요? 네, 케이님 안녕하세요. 아침형난장님 처음 뵙네요. 정미영님 안녕하세요. 박희경님 안녕하세요. 뭐 그냥 들어오시는 족족 그냥 인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부터는 인사를 따로 읽어드리진 않고요. 네, 질문에 대한 거는 오늘 방송과 관련한 것만 주시면 뭐 개인적으로 뭐 근데 궁금한 거 주셔도 제가 답변을 하긴 하지만 너무 풀어드리면 그냥 개인적인 걸 너무 많이 질문하시기 때문에 방송과 관련한 이야기만 우선적으로 대답을 좀 드릴게요. 그 먼저 오늘 그 용희님이 오시자마자 뭐 질문 주셨으니까,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정확한 내용 몰라요. 이 카드 충전을 하면 처음에 이쪽으로 가거든요. 저도 이쪽으로 가는데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나면 현금 충전으로 금액이 이동해요. 이게 주말이어서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저도 약간 의문이긴 한데, 어, 제 생각에는 왜 충전해놓고 결제를 좀 넘어가면 그게 그냥 이쪽으로 이제 옮겨 타는 것 같아. 어. 이리로 들어가면은 이거 출금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근데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왜 다 넘어간 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거를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래서 그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문의 한번 해보고요. 오늘 안 되면 뭐 다음 시간에 네, 답변을 좀 드려보는 걸로. 저게 왜 넘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승인에 대한 결제 기준에 대한 그런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카드 충전을 해놓으면 이게 이렇게 일정 부분의 금액이 시간이 지나면 현금 충전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약간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저도. 근데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어, 현금 충전은 통장으로 쳐서 그렇게 저금액을, 글쎄,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일인데, 네, 아무튼. 한번 물어볼게요. 네,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서 뭐 한번 부서에 한번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은 그 대웅찬의 이 부분을 지금 채팅창 얼른 캡처를 받아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 어,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판매자가 있는데 선의의 판매자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가능한 부분이냐? 등등등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물어보고 답변 받으면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 이렇게 하고 이제 4월 거 시작하기 전에 일정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일정은 이렇게 되죠. 지마켓 메인에서 이제 맨 아래 내려오시면 여기 판매자 교육센터 있고요.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제 이 안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촬영했던 컨설팅 관련 이게 3부까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한 것 같다. 한번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3편까지 있어요. 쭉 보시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될 거고, 그리고 유튜브 바로 가기, 여기 있네요.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이제 알림이랑 구독 좀 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전해드리고, 이건 부탁이죠. 네. 수강료를 안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서. 나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이제 저희가 그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그 시간에 출석 체크 이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뭐야 퀴즈도 내죠. 네. 그 퀴즈에 당첨되신 분들이랑 이제 출석 체크하신 분들 저희가 선정해서 임원비를 3만 원을 드립니다. 네. 광고성 임원이고 이제 CPC 활용할 때 쓰시라고 드리는 돈이고요. 4월 라이브 일정 보면 화목 네, 2시에 완벽하게 떨어지는 날이네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 총 8개의 강좌다. 저번 달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스마일 배송 관련한 내용이 좀 빠져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좀 뭔가 이상하네요. 만졌나요, 여기를? 만졌군요. 그리고 그게 크게 들려요? 뭐 돼 있는데? 오늘 타자 치는 소리 원래 크게 들렸어요. 네. 앞에 매년 타자 치는 소리예요. 다다다다다다 소리 들리시잖아요.
너무 정열적인 타자는 네, 시청에 방해가 됩니다. 어. 라이, 라이브 다시 보기 네, 관련한 것도 여기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뭐 옛날 영상부터 해서 쭉 있어요. 저희가 이제 창업TV랑 라이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 맨 위에 보셨던 거는 이제 기획 강의였는데 기획 강의가 아니라 기획 촬영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끔가다 이런 걸 찍어요. 그리고 홍보 영상도 찍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최근에 찍은 거는 이제 제가 빅스마일 데이 관련한 거 이런 것들이 좀 해놨죠. 그리고 라이브 다시 보기의 정책이 좀 달라졌어요. 원래는 지금 보시는 게 그대로 올라가는 형태를 띄었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안 올라가고 그 다음 날에 네, 업로드가 될 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뭐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 알려드릴 게 없죠.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설명을 드렸고 오늘 내용은 이제 창업 준비예요. 창업 설명회 뭐 이런 거 좀 들어보셨나요? 뭐 매출 규모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죠. 그건 다른 데 가서 들으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매출 규모가 어떻고 뭐 가입된 연령층이 어떻고 타겟층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오픈마켓에 들어오셨으면 전체 고객 대상으로 전체 판매 채널에서 고객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 한 사이트가 G마켓 그냥 옥션인 거고 그럼 내가 이 사이트에서 잘 팔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어느 시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화면 돌려드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는 어떤 그 시점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공감대를 느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오늘 목차인데 목차 전체를 안 해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빼먹는 것들도 많고 이제 다른 라이브를 이제 시청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안내하고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니까 마음 편하게 첫 시간이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생각하는 이제 첫 번째예요.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 중에 가장 첫 번째 이론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광고의 모순이라고 이야기도 하긴 했지만 내가 과연 이 시장에 어떤 존재일까? 어떤 존재가 또는 되고 싶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의 존재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죠. 시작점입니다. 뭐 이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뭔가 그냥 짙은 원이 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매출을 계속해서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은 마케팅을 내가 뭔가를 되게 열심히 잘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능력치가 어떻게 보면 게임처럼 상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계속 장착할 거잖아요. 뭐 디자인 스킬도 늘 거고 광고하는 스킬도 늘 거고 아이템을 보는 눈도 늘 거고 키워드를 보는 눈도 굉장히 늘겠죠. 그죠?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단기간 내에 습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단기의 목표를 갖고 있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네.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타가 딱 맞으면 나는 그로 인해서 또 뭘 하고 하면서 막 어느 순간에는 막 패션 CEO가 돼 있어. 나의 상상 속에선. 그래서 이게 계속 성장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마케팅이나 어떤 이런 매출의 볼륨이 나의 노력이 같이 정비례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안 보이겠지만 더 큰 원이 있겠죠. 이 밖에. 그리고 또 하나의 이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시장에 내가 들어온 거죠. 그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커질 수 있는 원은 이 정도가 한계야. 왜? 겉의 원이 이만하니까. 이 겉의 원이 더 커져서 이만해지면 내 원도 한 이 정도는 커지겠죠. 그쵸? 그래서 시장 파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내 원도 이미 정해져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1번이냐 2번이냐 그러니까 좌측이 1번 우측이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만약에 어느 강의든 가갖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1번을 찍어요. 1번이 맞다. 2번은 너무 우울하다. 좀 내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다. 그래서 거의 다 1번. 내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의 보상과 매출의 성장은 늘 정비례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기에 오면 이제 인터넷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이제 이미 하고 있었더라도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이제 2번이라고 이제 막 해요. 우겨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이걸 내가 속한 카테고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 이걸 내가 판매하는 G마켓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 이걸 우리나라 대상으로 팔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 세계 인구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 파이는 인구수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아니면 구매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뭔가를 확 생산해내지 않으면 크게 뭔가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늘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나 역시 그 시장에 존재하는 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원은 급격하게 성장하기는 힘들다. 어느 순간에 가면 멈출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보이지 않는 나와 같은 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내가 성장하려고 하면 이 갇혀져 있는 시장에서 내가 성장하려고 하면 이들도 성장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노력이 있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보다 뭐 인건비를 더 들여서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면 뭐 혹은 물류의 어떤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한다면 나보다는 더 좋은 시스템으로 뭔가를 짓누를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광고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게 나를 누르고 나는 성장하려고 한다면 이 사이에 마찰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고 그 마찰열로 인해서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이 얘기인즉슨 이걸 광고로 약간 변형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무언가에 되게 새로운 키워드를 찾아갖고 딱 거기다가 알박기를 해서 내 상품을 노출시키면 어떤 광고의 스킬 같은 거죠. 그런 어떤 것들을 해내면 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본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클릭이라고 하는 건 어느 누군가의 무언가를 뺏어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생기는데 구자의 개수가 똑같고 그 구자를 가지고 서로가 싸운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 구자에 들어오는 고객은 우리가 광고비를 올린다 그래서 더 많은 고객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건데 거의 대부분 내가 광고를 하면 고객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에 착각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사이트에 들어오는 고객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트래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이트를 나라고 하는 하나의 판매자로 본다면 지마켓 역시도 하나의 판매자인 거죠.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래서 내가 그 사이트에 들어오는 고객을 굉장히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텐데 결국에 한 상품에 들어오는 하나의 판매자죠. 그 판매자한테 들어오는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구작수를 계속해서 늘린다 그래갖고 광고를 계속 확장시킨다 그래서 더 많은 고객이 폭발적으로 들어올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거는 요만큼.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채널이 많아지고 그죠? 아이템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그 많은 채널들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은 상품들을 취급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요 밖에 큰 원이 하나가 더 있고 또 있고 이걸 채널이라고 보면 여기에서 이건 아이템이라고 보는 거죠. 그 안에. 그죠?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 놓으면 더 좋은 매출로 성장이 가능한데 거의 대부분 한 개의 상품으로 뭔가에 획을 그려고 하는 순간부터 잘못되더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의 성장은 판매 채널의 확장과 그리고 상품 개수의 증가 이렇게 두 가지로 놓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링 포인트에서 보편성이란 이제 뭐냐? 나의 상품에 적용되는 부분인 거예요.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 건 이제 신상품이나 유행 어떤 트렌드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평범 일반의 후기 따라쟁이 이렇게 돼 있는데 누군가가 어떤 상품에 대한 피드백을 남기면 그거를 계속 비교해보고 사는 사람들 일반적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상품들을 싸게 팔 때 구매하시는 고객 뭐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 거냐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내가 뭐 애플워치 뭐 케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이 이게 몇 가지 나왔죠? 6, 7인가요? 6인가요? 모르겠다. 아무튼 신상품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최근에 나왔죠? 그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케이스에 대한 얼리 어답터가 되는 거야. 맞나요? 그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그 상품은 구형이 되죠. 왜? 다음 모델이 나오면 되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보고 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느 순간에 또 싸게 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딱 되는데 나는 내가 만약에 스마트워치를 구매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쉬워집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 겁니다.
내가 이 스마트워치를 살 때 어느 쪽에 해당하는 사람일까를 잘 생각을 해보면 고객층을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빠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오류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오류죠. 그죠? 어느 누군가는 제일 먼저 살 거고요. 어느 누군가는 그 피드백을 보고 살 거고, 어느 누군가는 싸게 칠 때 산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느 쪽에 일반적인 보편성이 가장 몰려있냐, 그리고 돈을 벌리는 쪽은 어느 쪽으로 몰려 있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거냐, 회전이 좋은 쪽은 어느 거냐, 그러면 내 상품은 어느 쪽으로 갔을 때 가장 적합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냐,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게 연령대로 갈라지는 건데, 거의 대부분 요즘은 이쪽으로 가면 연령대가 또 정해져 있고, 이쪽으로 오면 또 연령대가 정해져 있고, 이쪽으로 가면 또 연령대가 정해져 있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내가 갔을 때 가장 좋냐인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그래프가 아니고 이 포지셔닝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무조건 저는 보편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보편성. 예전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만약에 티셔츠 창업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 무지를 파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은 앞에 뭐 어떤 무늬가 막 들어간 것들 혹은 로고가 들어간 걸 파는 게 좋은 거냐, 혹은 주머니가 달린 게 좋은 거냐, 브이넥이 좋은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냥 뭐 트렌드가 만약에 브이넥이면 브이넥의 당연히 뭐 썸네일로 걸리고 그 상품이 대표 상품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막 라운드가 만약에 뭐 유행이다, 트렌드다라면 그 상품이 걸리는 거고요. 결국 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채울 건데, 내가 대표적으로 어떤 상품을 보여주면서 갈 거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상품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검정색, 흰색, 뭐 그레이색, 네이비색, 뭐 빨간색 등등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시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주는 그 색상은 또 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이즈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총기장은 어떻게 되냐, 등등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내가 지금 잘 계획을 세우면서 아이템을 보고 있느냐, 그 고객의 어떤 성향을, 그 아이템을 구매하는 고객의 성향을 나는 잘 파악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포인트를 잡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맞춰서 시장에 들어온다, 그게 옛날 얘기예요. 10년 전에 돌 올려놓고 팔아도 된다, 아무거나 올려놓고 팔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인터넷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물건 하나도 못 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상품과 그리고 거기에서 트렌드를 이끌어져 가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체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 체형에 어느 만큼 민감하고 맛에 대한 뭐 시선에 대한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의 트렌드가 굉장히 필요하죠. 내 삶의 질이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서 그 질이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아이템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쳐보기 또 보시면, 유입전환, 객단가는 이제 매출을 구성하는 3대 요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개를 곱하면 돼요. 100클릭에 1% 전환에 1만 원의 객단가다라고 하면 100명이 들어와서 1명이 사줬고 10,000원을 결제했으니까 매출은 10,000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결정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보는 건데, 유입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4번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돈 들여서 하는 것들인 거니까. 썸네일, 상품명, 가격, 배송 방식, 이 네 가지가 표면에 보이는 네 가지죠. 그래서 이 네 개를 되게 잘 해놓으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50%가 썸네일이 가져간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격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송 방식,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잘 맞았다라면 클릭이 한 80%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검색량이잖아요. 근데 G마켓 옵션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이 조합 형태로 돼서 단어가 막 조합되면서 검색의 노출을 막 확보시켜주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품명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잘 지키셔야 되는데, 한 20% 이렇게 이제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클릭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노출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클릭을 받기 위한 어떤 행위라서 이 네 가지를 세팅을 잘 해놔야 결국엔 다양한 곳에 노출이 되기 시작해갖고 클릭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들어온 고객이 이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놨을 때 조금 더 좋을까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저는 구성과 개수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구성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개수 이렇게 두 번째가 개수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같은 가격이면 사은품을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인 거고요. 옵션이나 이런 추가 구성은 이제 1.0 상품 등록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배제해 둔다라고 치고 이제 상품 페이지가 어느 정도 컨텐츠를 가지고 나왔느냐 되게 중요하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대충 해놓고 잘 팔리겠지라고 생각하면 조금 위험합니다. 이쁘게 꾸미란 얘기가 아니라 그 컨텐츠를 내가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로 꽉꽉 채웠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객단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클릭해서 들어오는 가격 지금 뭐 이렇게 2, 3번 나눠놓기는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는 트렌드죠. 내가 보이는 가격 뭐 이렇게 뭐 하나 들어가서 볼까요? 보이는 가격이 되게 중요하죠. 요즘에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만 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극단적인 예인데 내가 이런 에어프라이어를 살 거예요. 5리터라고 써져 있잖아요. 84,900원이야. 84,900원을 보고 들어갔는데 얘가 실제로는 9만원인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 좋아할 리 없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과 썸네일은 반드시 같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갔을 때 구매할 때도 84,900원이어야 된다. 이거는 전체 사이트의 트렌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기고 판다? 그거는 그냥 판매 안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옵션을 짜도 추가 금액이 붙어도 결국에는 대표 이미지와 그리고 0원짜리 옵션 추가금이 붙지 않는 그 가격대에 있는 옵션의 선택 값과 그리고 판매 가격 이 세 가지가 동일해야 된다. 네.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 트렌드를 억지로 마켓들이 시킨 거죠. 이걸 어기는 순간에 정책 위반이 되고 상품이 삭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긴급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으실 확률이 엄청나게 높죠.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서 뭘 더 보여주고 추가금을 시키거나 그룹을 짜는 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요즘에는 좀 자율에 맡긴 이런 식이죠. 시스템이 맡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바꾸면 유입의 수치와 전환의 수치와 객단가의 수치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선호 상품 잘 골라서 잘 보여지게끔 만들어주고 그거 잘 설명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품을 사면서 같이 사람들이 저 상품도 같이 고민하네 이런 게 보였으면 구성을 채우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대표 상품을 썸네일을 잘 만들고 가격을 잘 만들어서 그다음 배송은 뭐 다 거의 다 무료 배송으로 이제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갖고 물건을 조금 더 확장성 있게 광고해서 보여주면 더 많은 고객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더라. 뭐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매출의 구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고객이 순환을 합니다. 순환한다는 얘기는 판매자가 이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검색을 만들어내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색 단어들을 막 수집하죠. 키워드라고 이야기하는 그 키워드를 막 수집해서 상품명이나 이런 것들을 막 만드실 거잖아요. 25자 띄어쓰기를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광고나 행사를 나가시겠죠. 열심히 보여지는 역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서 고객이 이미지나 이제 게시글 같은 것들을 봐요. 안에 들어와서 어떤 컨텐츠를 막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것들을 막 하면 그 블로거들이 딴 거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상세 페이지 스토리를 그대로 그냥 글로 표현을 해요. 글로 막 열심히 표현을 해주면서 자기가 조금 사용한 사용기 정도 이렇게 그냥 추가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배포를 하죠. 그래서 이런 3박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요 밑에 있는 건 사실 내가 하는 건 아니죠. 뭐 브랜드 패키지에 돼 있다면 내가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자동 가격 비교로 되는데 그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가격 비교 쪽으로 날아간 내 상품이 날아갔다라는 건 긁혀서 자동으로 표현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로 인해서 한데 뭉쳐진 가격 비교가 형성되고 그런 것들을 쇼핑하는 사람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쭉 비교를 해가면서 이런 상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행위들을 할 때 검색의 패턴에 따라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요건 이제 같이 해보면 좀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대표 명사라고 하는 건 흔하게 생각하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키보드를 치고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대표 명사입니다. 대표 명사.
누구나 생각하는 키워드 이렇게 생각하죠. 가장 많은 고객을 포함하는 조회수가 높은 이런 키워드. 저 조회수가 얼마 나오냐에 따라 시장의 규모를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본 고객들이 이제 100%의 인입이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보통 여기서 이제 구매가 어느 정도 일어난다. 전환 퍼센테이지를 볼 때 한 1에서 3%를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 3에서 6 보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이 이상을 본다. 6에서 보통 한 8%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6에서 8%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엄청 좋은 상품이죠. 엄청 좋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소소하다. 네, 소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뭐 내 상품이 꾸져서 그렇다 이런 개념보다도 내 카테고리가 어디냐, 객단가가 얼마냐,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비싼 상품일수록 대표 명세에서 전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객이 브랜드 인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정보가 있느냐, 상품 정보, 그리고 뭐 가격에 대한 그 어느 적정선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없죠? 없어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아무 검색 대충 때린 다음에 이제 쇼핑하려고 온 거란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게 있나?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97%, 많게는 99%의 이탈이 발생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탈이 발생하면 얘네들이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어디로 가냐? 보통은 정보를 습득하러 가죠. 정보를 습득하러 컨텐츠로 나갑니다. 컨텐츠라고 하는 건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뭐 나가요. 그래서 막 글을 읽죠. 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상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죠? 가격 비교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고유명사 쪽으로 오면 뭐 일자 청바지 혹은 뭐 와이드 청바지 아니면 브랜드 이름을 붙이죠. 리바이스 뭐 501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막 하기 시작해요. 만족할 만한 검색이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뭐 블루투스 스피커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뭐 소니 뭐 등등등 하만 등등등 마샬 뭐 등 막 계속 검색하잖아요. 그죠?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명 혹은 세부 검색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광고를 보고 들어와서 이제 구매를 똑같이 할 텐데 위에처럼 이런 낮은 수치를 보일 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3에서 6%를 시작으로 해서 이는 낮은 수치입니다. 6에서 한 10%뭐 이렇게 보는 거고 8% 찍으려고 했는데 좀 그랬어요. 10%에서 약 한 15% 이렇게 보는 거죠. 위에랑 똑같아요. 엄청 좋다, 소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고객의 상황은 브랜드 인지가 그리고 정보가 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브랜드 인지가 있고요. 정보도 있고요. 가격은 세모 뭐 이 정도 될 수 있죠. 이탈이 발생하는데 여기부터는 정보나 이제 다른 상품 가격이 좀 그래요. 가격 비교 위주입니다. 가격 비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한 획을 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획을 근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다 광고를 하고 있는 환상 속에 지금 막 빠져져 있는 거잖아요. 나는 저쪽에다 이제 광고를 하면서 뭔가를 해내야겠다. 그러면서 이쪽에도 광고를 막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난 노출의 왕이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광고를 하는 목적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리고 여기다가 광고를 하는 목적은 뭘까? 이렇게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답을 그냥 알려드려요. 요즘엔 질문 같은 거 하면은 어차피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광고를 하는 이유는 검색을 시키기 위함이다. 어떤 걸? 이런 걸. 그리고 여기다가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뭐다? 구매를 일으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검색과 클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고객을 내가 여기까지 데려왔다라고 하는 건 구매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쪽에서 검색을 시켰다. 거꾸로 보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광고를 대표 명사부터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광고에 관심이 좀 많으시니까 대표 명사부터 하라는 얘기 전 절대 안 해요. 세부 키워드, 나한테 제일 정확한 키워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나를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키워드. 그 키워드를 시작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환의 퍼센테이지를 보고 아까 제가 뭐 세 구간대로 나눴는데 뭐 저렇게까지 나누실 필요는 없고 내 전환이 몇 퍼센트 나오느냐에 따라서 괜찮은데? 라고 하는 판단이 드시면 더 많은 고객을 불러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고객이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고정적인 전환 때문에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질문이 그 사이에 들어왔으니까 이 질문이 여기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맞을지 모르시는데 하셨다. 그래도 갑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읽다 보면 뭔가 질문이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저에게 한 10초만 주세요. 첫 번째 질문에 혹시 제품명을 전환할 때 이제 검색 조회수를 기준으로 상품명을 짜는 게 좋냐? 당연하죠. 지마켓 옥션은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게 우선적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를 맞추는 게 우선적이죠. 아마 그래서 질문 주셨을 것 같아. 정지호님이. 첫 번째 질문. 지마켓 옥션 무조건 조회수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가격 비교를 형성하는 어떤 상품의 하나다. 혹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상품을 특정적으로 아까 지금 고유명사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검색해서 나와야 되는 상품이다라고 하면 조회수를 기반으로 작성을 하지만 그걸 검색할 때 무조건 나오게끔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요. 내 마케팅의 목적이 고유명사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함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품명에 그걸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네이버를 기준으로 키워드를 만드는 분들이 바로 저렇게 얘기하네요. 저 포함. 여기 교육을 들어보니 이게 약간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이거는 얘기 안 할게요. 네, 여긴 네이버가 아니죠. 어떤 분은 포털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키워드를 세팅하기 좋다고 하는 이건 분명히 또 얘기를 드렸고요. 다 안 읽고 지금 대답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검색량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야. 오케이. 요거는 이제 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정재훈님. 정재훈님은 저랑 같이 지낸 지가 별로 안 됐군요. 4월에 처음 오셨는 것 같은데. 예전에부터, 그러니까 1월 정도부터, 혹은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이제 로그 이야기 할 거니까 추가 설명 거기서 그냥 답변 드리는 게 아니라 설명하다 보면 재훈님은 이해가 좀 되실 거고요. 열심히 작성한 상품명이 검색 2피에 나와서 속상하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 키워드에 이제 판매자가 많고, 포커스를 달아도 이제 2피에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야. 다 같이. 왜 우리가 네이버에 상품 등록을 해도 내가 등록한 게 3페이지 상단이 될 수도 있고, 10페이지 뭐, 첫 번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등록을 했을 때 기준이니까 그게 첫 등록했을 때 거기라는 거야. 판매자들의 어떤 그 등록 점수만 놓고 보면 시스템에 항상 얘기하잖아. 등록 점수 더하기 판매 점수라고. 근데 판매 점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등록 점수의 기준으로 이제 순위가 결정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등록을 할 때 내가 그 정도 순위라는 거야.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을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선등록 후보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누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시즌이 시작할 무렵에 좋은 지수를 받고 위로 탁 올라가야 돼. 그때 쫙 올려주거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G마켓 옥션도 동일 상품 기준으로 해서 먼저 등록한 사람이 먼저 나와요. 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이 페이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어차피 이제 한 개 물건을 파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소소한 광고가 이제 들어가줘야죠. 그리고 지표 보면서 계속 확장 이거를 내가 외부 채널과 어떻게 조인을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클릭수를 유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말로 해서 쉽지 그죠? 실제로 닥치면 딱 마우스 잡고 키보드 이렇게 딱 잡는 순간에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들 중에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보다는 일단 뭐라도 하나 해봐야 돼요. 그게 이제 수업료예요. 어쩔 수 없어. 리스크를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다 보면 내게 되는 거지. 누군가가 가르쳐 준 걸로 인해서 그냥 저렇게 그냥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갖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은 실행해. 탁 하나만 해보면 그 다음 게 보이고 다음 게 보이고 다음 게 보이고 그러면서 다시 영상을 좀 보고 이거 하라 그랬구나 그럼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뭐 자동 인간처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판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거 이제 신경 안 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빨리 해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위로 올리려고 막 눈에 막 불이 들어와가지고 막 전투적인 모드가 좀 되죠. 그죠? 네, 그게 좀 다르죠. 본강의 시작하기 전에 HS님 제 채가 들어왔으니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HSD. 저랑 제일 친해요. 네. 오늘도 그 공격적인 언사 부탁드립니다. 저랑 친합니다. 굉장히 객관화가 잘 돼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얼굴을 뵌 적이 없지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약간 뭐라 그래 웹상에서. 오케이, 시작을 하죠. 이제 이거 왔죠? 이제 상품 페이지 검색, 광고, 뭐 가격 비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HS님 인기 많잖아요. 제가 들어오니까 인사하잖아. 미니공주님도 저한테 인사 안 했는데 HS님한테는 하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심술나네요. 왜 저한테는 안 하고 HS님한테만 하죠? 혹시 단톡방 있어요? 약간 서운하려고 그러네. 네. 아무튼 상품 페이지 검색, 광고, 네, 가격 비교 이 네 가지. 아까 여기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이거 왜 안 넘어가? 페이지가. 요거. 응? 읽기 모드로 안 해놨군요. 네, 죄송합니다. 요거 뭔지 알죠?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늦어서 묻어가려고 했다고? 오케이. 네. 티 하나도 안 났어. 나이스. 이렇게 이제 돈 달아 했잖아요. 결국에 내가 맞춰놓은 거에 이렇게 고객이 들어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로그라고 하는 건 그냥 설치해 놓는 게 아니라 그 광고를 하는 시점에는 무조건 설치를 해서 좀 보셔야 돼. 한 달 정도. 그래서 내가 세팅한 게 맞나? 이걸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워드까지 보면 완벽해요. 여기 11번가 거죠. 그죠? 검색과 기타라고 하는 건데 똑같아. 검색하고 사람들은 가격 비교를 탔다. 여기는 다 탔다. 결국 이 수치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시면 알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고객은 이렇게 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검색 결과의 비중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만 보면 이 날만 보면 21년 1월 1일만 보면 5대5잖아요. 5대5. 5대5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만약에 검색 결과의 비중이 여기까지 내려왔어. 8대2 막 9대1 이래. 그러면 나는 기타라고 하는 가격 비교에 초점을 맞춰서 상품을 팔 거야? 아니면은 나는 요 사이트의 검색 결과가 80%를 차지하니까 여기에 비중을 맞춰서 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기타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검색 결과 20%밖에 안 돼. 그러면 나는 마켓에다 광고를 하고 마켓에 초점을 맞춰서 파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재훈님이 질문하셨던 거에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로그의 비중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세팅 값을 그 사이트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클롤링 되는 저쪽에, 자동으로 파생되는 저쪽에 맞춰서 그냥 가격 비교에 우선적으로 표현될 수 있게끔 세팅의 어떤 패턴을 맞춰주는 게 맞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검색의 결과가 굉장히 높아서 나는 이 사이트에 되게 집중을 하지만 가격 비교에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 개의 상품을 다시 등록해서 그 패턴에 맞춰서 걔는 가격 비교용이고 얘는 그냥 이 사이트에서 열심히 파는 코드가 또 되는 거겠죠. 그죠? 그거는 요즘에 어쨌든 트렌드니까 어떻게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기는 좀 그렇고 요 정도로만 해드리면 대충 지금 질문하신 분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여기는 지금 가격 비교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비교를 안 타. 아무도 안 타. 그냥 이 사이트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가격 비교 맞춰야 돼? 아니에요. 그냥 이 사이트에서 열심히 팔면 돼요. 이 수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이제 광고를 보고 막 사는 고객이 막 생겨. 그러면 이거 내가 오늘 막 되게 조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면, 그럼 만약에 내가 사이트에 들어오는 고객이 100% 가격 비교 타는 사람이 없어. 근데 여기에서 하나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10,000원에 등록한 게 PCS 쿠폰이라고 네이버 쿠폰 먹여지잖아요. 6에서 7%, 심할 때는 뭐 14%, 16%까지 먹혀지는데, 그게 먹혀져서 내가 10,000원에 등록한 게 쇼핑에 자꾸 뭐 8,500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10,000원에 등록한 게 자꾸 내가 조금 그 쇼핑에서 상위에 올려놓으려고 최저가를 맞춰놓은 그게 자꾸 뭔가 이게 약간 마찰이 생기는 거야. 나는 10,000원에 팔고 싶은데 얘가 자꾸 8,500원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제 막 가격을 좀 위로 올려놓고 이제 팔려고 하는 행위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이 사이트에서 트래픽이 잘 나오고 있었어. 그랬는데
얘를 가격 비교를 타지도 않는데 보여지는 게 싫으니까 얘 가격을 올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 여기 들어온 고객은 얘를 비싸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 사이트에서 물건이 안 나가기 시작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네이버 노출 안 함, 혹은 뭐 가격 비교 노출 안 함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쿠폰이 적용이 안 되게 그냥 그렇게 해놓고 내가 그냥 이 마켓의 트래픽을 믿고 파는 거야. 근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 방금 보셨던 요거라고요. 네. 안 타잖아요. 그냥 알아서 팔리잖아. 그래서 그냥 요렇게 진행을 하시면 된다. 등록된 상품이 판매 이력이 없다면 삭제 후 다시 등록하는 방법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서 굳이 뭐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등록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뭐 카테고리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뭐 노출을 내가 뭐 상품명을 잘못 넣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쵸? 네, 이렇게 이제 맞춰놓고 이제 자금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스마일 배송 강의를 이미 끝내버려 갖고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드리긴 해야 되는데 G마켓에 이제 물류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마일 배송 어디 갔죠? 밑에 있나요? 직구 다음에 없다고? 스마일 배송 코너가 왜 없죠? 아 여기 있군요. 네. 네. 메인에서 좀 빠졌네.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스마일 배송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요거는 우리도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메모장 이렇게. 자,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공지 뜨는 것 때문에 그래요. 3월 14일부터 시작한 거. 무료 배송이 있죠. 무료 배송으로 등록해야 유리합니다. 척불 선결자면 별로 안 좋아요. 무료 배송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배송비를 없애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송비 없애기.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무료 배송 상품을 하나를 누군가가 뭐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척불 선결자 하나를 하고 나머지는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장바구니에 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객단가, G마켓도 객단가를 높여야 되니까 판매자도 객단가 높이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설이고요. 그러면 좋긴 할 것 같은데 그건 신경 안 쓰고 같은 입장인데. 네. 이렇게 객단가를 높이는 약간 이런 거죠. 역시나 한 개의 배송비로 여러 상품을 사게 하는 이런 거죠. 그쵸? 이게 뭐 그룹과 뭐 비슷하다. 옵션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뭐 다른 판매자랑 연계해서 막 그건 안 되는군요. 배송지가 다르니까. 아무튼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슈퍼딜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슈퍼딜 그래서 행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컨텐츠가 스마일 배송의 이제 그 최대 수수료를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계산해봤죠. 그렇죠? 20에서 한 21% 정도가 나간다.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된 거냐라고 했을 때 보관료, 그 다음에 이용료, 이용료라고 표현을 하죠. 박스 뭐 등등등등등등, 팔레트 등등 요런 거, 그다음 물류비, 그리고 수수료, 그리고 뭐 내 마진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마진을 포함하면 안 되니까 뭐 요 정도나 이걸 다 합친 게 이제 한 20에서 21%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이거와 어디에 있어? 요거와 이렇게 하면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그냥 이거와 이제 같은 개념이냐라고 하는데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수수료의 개념이 어디가 좀 더 좋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노출에 대한 어떤 확장성 등등등을 보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설명을 안 하면 좀 우울하죠. 자, 여기 보시면 더보기를 눌렀을 때 아우 엄청나네요. 스마일 배송 이게 이런 거 같아요. 그쵸? 벌써 뜨고 있네요. 3월 20일, 3월 14일 뭐 선정 안내, 뭐 안내 뭐 이러면서 쭈루루루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요건가? 프로그램 이렇게 해갖고 상품 제안서 취합 안내, 신규 딜 뭐 어쩌고 이런 것들. 신규 딜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너가 200만 원을 넘겼어 그 딜에서 그럼 내가 이거 확장시켜 줄게 300만 원 넘었어 그럼 난리 나는 겁니다. 무료 배송 상품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진행되는 이제 약간 럭키 뭐뭐뭐 그런 느낌. 그렇지만 매출 파급 효과가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용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스마일 배송을 썼을 때 좋은 점은 뭐 요런 거죠. 캠핑 테이블 키워드 엄청 비싸잖아요.
한 클릭당 가격도 되게 비싸고. 그런데 스마일 배송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신경 써보시고, 내가 그런 걸 가격 비교 한번 넣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 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또 판매의 어떤 형태. 광고비가 좀 두렵다. 스마일 배송을 녹여서 수수료가 그 정도지만 내가 광고비를 냈을 때와 수수료 일반적으로 냈을 때 합쳐보면 어느 쪽이 좀 더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난 두 개 다 할까? 뭐 이런 생각들 해보시면서 입점을 확장시키면 조금 더 좋은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는 거죠. 그죠? 이거는 제가 이제 저번 달부터 조금 SC에 대한 개념을 심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스위칭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개의 물건을 팔 때 투여되는 금액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하고 계세요. 그것만 갖고 계시면 그나마 편해져요. 뭐든. 그래서 내가 G마켓에 물건을 팔 때 총 수수료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보통 13%잖아요. 13%짜리 하나가 있고, 이게 이제 그냥이죠. 기냥 팔 때 개념이고, 요게 이제 가격 비교 탈 때 2% 더 받아요. 네, 가격 비교 탈 때 이제 15%죠. 그죠? 쿠폰 꽂 았을 땐 생각하지 말자고. 그거는 조금 마이너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뭐 1,000원 쿠폰 붙었는데 뭐 되게 많이 붙지 않잖아요. 1,000원 쿠폰 붙었는데 15% 내가 차지고 150원 더 나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걸 계산한다고? 귀찮죠. 그죠? 그래서 그냥 13%, 15%. 내가 만약에 스마일 배송 갈 거다. 그러면은 이제 물류 이렇게 해놓고 20% 계산해 놓는 거예요. 심심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 상품을 그냥 A01 상품을 하나를 취급하더라도 뭐 이걸 얘를 여러 개 만들면 되겠지만 뭐 그럴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고 뭐 똑같이 5,000원에 같이 취급을 할 거야. 내가 똑같이 15,000원에 팔겠죠. 그래놓고 내가 이제 13%에 등록을 하는 게 0.87이고요. 그 다음에 0.85가 15%겠죠? 85. 그래도 0.8 이렇게 해놓으면은 0.85, 0.8 이게 이제 20%죠. 해놓고 택배비는 어차피 똑같은 거고, 얘는 택배비가 안 들어가고요. 이제 물류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포장재는 여기까지는 1,000원 들어가지만 여기서부터 이용료를 이제 어차피 여기에 다 20%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이제 딱 해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얘가 13, 얘가 15, 얘가 20 이런 거잖아요. 계산이 돼 있네요. 뭐야? 아니 계산 돼 있는 거 맞아요? 얘가 왜 이렇게 더 남지? 여기 이제 2,000원 무료 배송 기준에 택배비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다 포함된 건데 0.8 맞아요? 계산식이? 계산 다시 해볼게요. 는 이거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이거 6,500원이네? 어떻게 이렇게 더 남을 수가 있지? 계산이 뭐가 잘못됐나요? 제가 이거 다 빼서 그렇죠? 그죠? 네. 뭐 다 빼서 그런 것 같아. 뭔가 이상한데? 스마일 배송이 더 이익이 된다고? 물류 비용이 다 빠졌겠구나. 아니.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계산식을 어느 정도 쭈쭈쭈 해놓은 다음에 지금 내가 뭘로 팔았을 때 조금 더 나한테 이득이 될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두셔야 된다는 거지. 뭐 2,000원에 1,000원을 똑같이 넣으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왜 계산식이 안 바뀌냐? 는 마이너스 이거 안 했군요. 네. 이렇게 빠지는 게 맞죠? 그죠? 맞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해놓고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차액이 크게 나지 않네. 그럼 물류를 이용해서 그냥 팔까? 광고비를 소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내가 갔을 때 조금 더 유리한 판매가 될까? 아니면 그냥 세 개 다 할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최대로 이렇게 잡아놓고 수수료를 최대한 했을 때 내 최저 마진 이 정도니까 보통 이렇게 계산 안 해놓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한 15% 잡고 움직여 볼까? 그럼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할까? 등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좀 책정을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이 책정이 어느 정도 됐으면 그 다음부터 하시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위칭 코스트라고 해서 그대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5,500원 똑같이 5,500원 5,500원 이렇게 그리고 나서 15,000원 이렇게 넣어놓고 0.85 0.8 이렇게 넣으면 이제 금액 계산이 됐죠. 그죠? 스마일 배송에서는 2,000원이니까 이렇게 계산해놓고 이제 한 개 물건이 팔았을 때 한 개씩 물건이 팔렸고 내가 하루에 광고비를 예를 들어 5만원 썼다라면 넘어가네요. 5개씩 팔았다 그럴게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밑에
한 명한테 투여된 광고 금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요. 금액이 있는데 여기다가 똑같이 15 상품 개수 팔린 만큼 넣은 거죠. 15를 넣었더니 한 명한테 투여되는 금액이 3,333원인 거야. 그럼 내가 하나 팔았을 때 최저 마진이 4,500원인 거잖아요. 뭘 팔아도 돈이 남는다는 거죠. 이 구조는 광고를 하는데 부담이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건데, 다른 거보다 내가 한 개 물건을 팔 때 이 금액이 들어갈 건데, 이 지마켓이라는 사이트에서 내가 한 개 물건 팔면 여기서 이만큼 남으니 아, 나는 돈을 벌고 있구나. 그러면 얼마 벌고 있냐, 뭐 나중에 뭐 따져보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광고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광고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때 항상 광고를 딱 물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광고는 내가 노출을 하려고 뭔가를 시도를 한 거지, 물건을 팔려고 시도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내가 판매를 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로그처럼 이게 가격 비교에 영향을 많이 타는 상품인 거냐, 아니면은 내가 이 사이트에 트래픽을 가지고 파는 거냐, 이 두 개의 관점에서 판매가가 달라지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거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광고 자체를 다가갈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이거를 세워놓고 파는 상품인데 광고를 하면서 잘 팔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 건 되게 이상하죠. 세팅값을 다시 줘야죠. 이 사이트에 우선적으로 될 수 있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광고가 효과가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선호되는 상품에 대한 기준을 보지 않고 그냥 최저가 기준으로 하나를 표면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당연히 그냥 이걸 사주겠지? 라고 하는 개념. 이게 되게 위험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아까 또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했죠? 내가 이 상품명을 어떤 기준 판단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되게 웃긴 거야. 원래 정책은 G마켓의 그 사이트 정책을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 로직 시스템을 잘 보고 이게 조합 형태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사이트가 다른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을 같이 이용하면서 여기도 잘 팔고 싶은 거야. 그거 아예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그거는 이론이 성립이 안 돼. 논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좀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판매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거, 초기에 창업을 할 때 되게 힘들었던 게, 내가 한 개의 물건을 팔면 이 사이트에서 얼마 남고 이 사이트에서 얼마 남고 이 사이트에서 얼마 남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어림 잡는다고 하나요? 이 정도 남겠지, 이런 생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진짜 1,000원 차이 갭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 그래서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건 단가표, 매출 직계표 이런 거 등등등, 정산을 할 때도 번 돈에서 부가세는 또 10%를 내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좀 계산을 하고 등등등이 좀 필요해서 이 정도 설명을 좀 오늘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다음 달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네. 3시에 이제 신데렐라 그래서 제가 3시에 늘 사라져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건 여기까지. 이제 퀴즈를 내야 돼요. 오늘 관련한 거에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창에 질문을 좀 남겨주시고, 저는 이제 퀴즈를 만들고 있을게요. 자꾸 파일을 얘기하는데 파일 안 드린다고 저번 달에도 얘기를 했죠. 파일 안 드립니다. 등록된 상품이 판매 이력이 없다면 삭제 후 다시 등록. 아까 했군요. 네, 삭제 후 다시 등록. 등록된 판매 이력이 아예 없다면, 그쵸?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일은 광고 시간에 김대용 차장님이 만들어 놓은 거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잘 돼 있다. 그래서 그거 받아서 하시는 게 맞다. 네. 이거는 내가 어디에다가 판매 주요 지표를 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지금 SC라 표현을 한 거고, 그 스위칭 코스트, 그리고 뭐 단가 표현하면 쉽게 만드시잖아요. 엑셀 못 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그렇죠? 자, 질문을 오늘 굉장히 쉽게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수수료가 13% 기준일 때 가격 비교를 타고 온 고객이 구매했을 경우 수수료는 몇 %일까요? 1번
아직 답을 얘기하지 말아요. 네. 아직 답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1번, 2번. 객관식이에요. 주관식 아닙니다. 주관식을 안 내는 사람이에요. 5번. 페이크를 좀 넣어줘야 되니까. 네. 자, 카테고리 수수료가 13% 기준일 때 가격 비교를 타고 온 고객이 구매했을 경우 수수료는 몇 %일까? 총 2명에게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맞다. 마지막 저번 달 마지막에 그 촬영하면서 오늘 오면 제가 쿠폰 드린다고 한 분이 누구죠? 오면 드린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오면 드린다 그랬는데 안 왔으면 안 드려요. 네. 오답도 있네? 상당히 놀라운데요? 네. 잠깐만. (4번입니다) 안 오셨어요? 네. 안 오셨다. 괜찮습니다. 자, 희경님 상당히 뭔가 어필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희경님이 몇 번째냐면요. 정답을 맞히신 분 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세요. 네. 네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대답 못했어. 제가 보는 채팅창에도 네 번째. 내가 이게 캡처 받아들일 수도 있어. 이거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봐. 뻥 치는 게 아니야. 맞죠? 여기 보면 1, 2, 3, 4. 그죠? 4번을 외친 사람은 희경님이 유일하죠. 그죠? 그렇게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오늘은 제가 항상 번호를 말했다고요? 희경님도 4번만 했잖아요. 4번 하고 저거 웃음 표시 해줘야지. 그 가로 다듬. 그거 안 하셨잖아요. 그냥 4만 하셨잖아요. 네. 억지죠? 그래서 블루버드님이 제일 먼저 나오셨으니까 파랑새 N. 이분 언제 드렸나요? 언제 드렸어요? 안 드린 것 같죠? 그러면은 블루버드 파랑새 N님, 네, N단 하나 드리고 그리고 이경님 오늘따라 굉장히 어필하시네. 왜 그러지? 드려야 되나? 제가 어필하면 드리거든요. 희경님 하나 드리고요. 네, 다음에는 4 가로 닫기 꼭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오늘 질문 좀 많이 해주신 정재훈님 받으신 적 있나요? 재훈님 받으신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럼 패스. 냉정하죠. 아치명 남자님 오늘 저 처음 봤나요? 정미영 팀장님? 정미영 팀장님 오늘 처음이신가요? 정미영 팀장님, 러시앤캐스 정미영 팀장님, 네, 처음이신가요? 네. 저번에도 오셨나요? 정미영 팀장님? 그래요?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 좀 어필하시면 드리고 아니면 아무도 안 드립니다. 아치명 남자님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정미영님 처음이에요? 러시앤캐스? 오케이. 정미영님 하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 드려도 되죠? 여분이 있나요? 아치명 남자님은 제가 목요일 날 오시면 쏘겠습니다. 네, 오케이. 상품 등록 어차피 들으실 거잖아요. 그죠? 상품 등록 때 오시면 제가 아치명 남자님은 고정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물고 가실 분을 제가 이렇게 한 분을 항상 그래요. 근데 저번에 3월 말에 한 분이 다음에 오면 드린다고 했는데 안 오셨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안 드립니다. 네. 고생하셨고 오늘 사실 쉬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질문이 있을 거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목차에서 보셨을 때 이제 어차피 등록 그리고 수수료 마진, 사진 디자인, 택배 포장재까지는 이야기하기 어렵죠, 그죠? 택배 포장재 어차피 내가 어디서 사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런 것들, 그런 내기들은 저희가 한 달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드려요.
음. 조금씩 이야기를. 그리고 어느 부분은 되게 심도 있게 들어가고, 그래서 판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저희가 한 달 동안 쭉 얘기 들으니까 알림 설정이나 이런 거 해두시고, 문자 설정 받고 싶으신 분은 문자 신청 해두시고요. 아까 보셨던 G마켓의 우측 하단에 판매자 교육센터 거기 들어가셔갖고 문자 알림 신청하기 하시면 되죠. 그런 것들 이제 하셔갖고 이제 저희랑 한 달 동안 쭉 하시면 사실 뭐 G마켓 옥션에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죠? 점점 이제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고 제 개인 채널에도 보니까 요즘에 오래된 영상인데도 질문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만큼 우리가 조금 유명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제 드디어가 아니고 더 빨리 유명해졌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유명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열받는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만 굉장히 오래 또 했고요. 온라인으로 돌아선 지는 이제 한 2년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라이브로 본격적으로 한 건 거의 1년이라서 이 라이브가 진짜 좋은지 보통 밖에서 보면 모르거든요. 클릭하고 들어오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나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원탑이죠. 그죠? 아쉽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죠. 이런 영상으로 이렇게 전달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또 본인이 고민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얘기가 조금 더 풍성해지긴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공개된 곳에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건 인정을 하거든요. 저희도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하신 것처럼 재호님처럼 저런 질문을 조금씩 주시면 거기에 제가 살을 붙여서 판매자들이 고민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경험상에서 이건 되게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 제가 거의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오늘 강의도 너무 좋았다. 도움 많이 된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할 두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제 말이 빠르다는 얘기도 있죠. 그럼 꾸준히 강의 들으니 판매에 도움이 되면서 광고 쿠폰도 받고 마당 쓸고 돈 죽고, 네, 마당을 쓸었더니 돈이 나온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내일 모레 상품 등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할 때 상품 등록 전반을 거치기보다는 다음 시간에는 그 1.0 나온 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담당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서 풀어가면 재밌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